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주변에 친구는 별로 없어도 타인에게 시들리지 않고 혼자서 잘 지내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물이나 대상을 보는 눈이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요. 긍정적이라고도 표현하고 낙관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유적물이든 무적물이든 나름의 다 그 고유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자기만이 귀한 게 아니라 대상도 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필을 하나를 쓰더라도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공정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함부로 휙휙 버린다든가 이러는 것도 참 귀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시선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네들이 이 자존감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추가하자면은 뭔가를 추구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몰두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의지해서 지내는 사람네들은 뭔가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거에 딱 갇혀서 지내는 보다는 우리가 좀 겸손되게 신앙을 갖는다든가 또는 어떤 의미나 보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열심인 분들을 보면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학력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한데 더 이상 어디 올라갈 데가 없다라고 느끼면서 막막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향락, 사치, 또 새로운 모험, 그래서 뭐 요트 타는 거에 더 열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애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게 뭐 그렇게 보람 있거나 의미 있나? 이왕 우리가 추구를 하자면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봉사나 예술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존감도 높고 또 혼자서 지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라는 자아가 확립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 혼자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혼자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잊지 못하고 남의 에너지를 자꾸 착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기운 딸린다는 얘기예요. 관심이든 또는 정서든 또는 물질이든 자꾸 자기를 위해서 써달라, 자기를 알아달라, 자기를 어여삐 엮여달라고 이게 보채는 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하다, 아직 애기다 이렇게 여기죠. 주변에 늘 사람을 두고 있으면 좋지만 늘 있지 못하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직장 동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사람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아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뭔가를 확립을 해야 되죠. 그게 취미일 수 있고 작품 활동일 수 있고 드높은 어떤 가치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미숙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성숙해지기 위해서 혼자서도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취미 활동이든지 예술 활동이든지 종교 활동이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떠나갈 때 의지하고 몰두할 수 있는 something, 뭔가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젊어서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걸 취미 활동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취미 활동도 또 어느 정도 가면은 자꾸 이 실증을 느끼게 되고, 취미 활동을 하다가 조금 더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 그게 꼭 예술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뭔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더라고요. 그렇다면 혼자서 지내는 게 좀 힘든 미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 활동을 갖거나 혹은 종교를 갖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렵고,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혼자 지내려고 하는 건 아주 곤란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필히 친해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해 욕구라는 것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어우러지는 기술이랄까 습성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잘 하는 게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부모님이 야야 그러면 못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이런 교감 속에서 말하는 것도 익히고 관심 받는 것도 익히고 예의 차리는 것도 익히고 잘 익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숙한 사람은 아무리 늦었어도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가치라든가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어요. 일을 할 때는 동료들이랑 함께 지내느라고 정신없이 지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딱 홀로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했거든요. 거기에서 인간의 이제 삶을 초반부는 열심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중반부는 열심히 활동하는 에너제틱하게 일하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이제 뭐 은퇴를 전후한 시대에서부터 이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후반부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이 후반부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서도 하나 둘씩 이렇게 떠나가요. 이럴 때 초라해지지 않고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 지낼 수 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 활동이다, 또는 예술 활동이다, 또는 종교 활동이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슬금슬금 준비를 해서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는 중반부에서는 뭐 일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후반부에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신경을 써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또 이제 높은 자존감과 좀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으면은 안정감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별개로 보기보다는 자존감이 높으면은 자연히 안정이 되는데, 일단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을 확보해 두시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무지하거나 무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식하다라는 거를 뭐 어떤 지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사기나 경우, 상식, 또 보편성, 이런 것들을 좀 일단 알아야 자존감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어디 가서든지 일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일이라는 것은 단지 돈 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일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한다. 일이라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할 때 내 존재가 조금 더 근사해지고 남에게 이롭게 하는 데에서 이 뿌듯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품격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래요. 그래서 너무 상스럽거나 또는 이기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조금 더 이게 풍성하고 남에게 이득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갖추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연히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상담자로서 늘 인간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행불행을 느끼는 거는 정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측근 사람하고의 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디 친절하고 너그럽고 배려하는 자세를 아주 생활화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장성숙 교수님을 모시고 혼자서도 잘 사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